머신러닝 중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첫 번째로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주어지는 문제의 형태가 이런 예시를 들면 이런 x가 인풋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있을 텐데 이렇게 x, y로 어떤 값 또는 데이터 그림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주어지겠죠. 이렇게 포인트로 여러 개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m개가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x와 y의 관계를 표현하는 f를 찾는 것을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f가 함수라는 것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타의 parameterized된 함수로 저희가 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류를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x와 y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합니다. 가정.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는 실제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어떤 f를 찾아서 결국은 이걸 피팅을 하는 문제인데 그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을 일단은 당연히 비선형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선형으로 가정을 하고 그 선형 모델을 찾는 것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와 y가 있는데 선형 모델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타로 세타1, 세타2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세타 제로로 하겠습니다. 세타 낫으로 해서 결국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대충 얼추 선형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상수가 있으니까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습니다.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고 가장 이것을 잘 표현하는 이 두 개의 이 문제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상수를 또는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 포인트, 여기 이런 데이터 포인트를 잘 피팅하는 함으로써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없는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y 해시 무엇이 될지를 estimation 또는 prediction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모델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new observation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예측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델의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것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찾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뤄볼 테고 리그레션은 여기서는 선형 모델로 역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리그레션을 보는데 데이터가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x, y의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페어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x와 y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선형으로 가정을 했고 선형 모델인데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두 가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테니까 m개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칼럼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m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칼럼으로 세우겠습니다. x만 그리고 y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어진 데이터가 긴 칼럼 벡터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칼럼 벡터 2개. 그러면 우리가 i는 세타나 플러스 세타1 xi라는 것을 r로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1이면 x1, y2면 x2 이것을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y1, y2, ym은 세타 0, 세타 0,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의 x1, x2, xm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엄밀하게는 여기는 벡터고, 여기도 이거는 스칼라지만 얘를 여기에 1, 1, 1, 1, 1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모델 파라미터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한 작업은 주어진 리니어 리그레션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풀겠다고 했고, 그걸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벡터라이즈하고 이제 수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그 슬라이드에서 지난 그 강의에서 그 최적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 언넌들을 옵티마이제이션의 디시전 베리어블로 디파인을 하고, 아시겠죠? 그러고 이것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적화의 문제로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리저너블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잘 피팅이 돼야 되니까 요 거리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y 해시고 주어진 x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거리들 뭐 에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그게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최소로 하는, 근데 y 해시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표현이 될 테니까 파라미터로 이거를 뭐 여기서 제곱은 뭐 특별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제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여기는 그 거리 또는 그 차 또는 에러를 제곱해서 그 제곱을 그 최소로 하는, 제곱을 하는 이유는 여기와 여기가 이제 음수, 그거의 차이를 뭐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여기서는 일단은 제곱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좀 깔끔하게 이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거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이것을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에러들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제곱이 나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거리를 제곱한 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것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개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컨스트레인 없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린 옵티마이제이션 세 가지 키 컴포넌트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것을 하는 이 두 개를 찾으면 그걸로 선을 그으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옵티마이제이션 설명을 했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저희가 디파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된 거를 좀 새로운 추릭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1을 그냥 곱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좀 엄밀하게는 피처 벡터라고 해서 x가 들어가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1x 그 다음 세타 0, 세타 1이 되니, 이것들을 칼럼 라이스로 바꾸면 여기서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이걸 뭐 A 행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매핑을 한 거죠.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이걸 세우면 긴 y라는, 그 다음 여기가
여기는 다 1, 그리고 이게 x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타 0, 세타 1이 되겠습니다. 긴 칼럼 벡터. 그래서 y hat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건 우리가 빌드업 할 수 있는 것이고, 요 두 개는 결국은 여기가 unknown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한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 이 햇과 실제 저희 y 값을 최소로 하는 이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최적화를 포뮬레이션을 했으니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리니어 모델에서의 어떤 리니어 모델에서 프리딕션 된 값이고, 실제 슈퍼바이스 러닝인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의 그거의 오차가 모든 데이터 포인트 m개에 대해서 제곱을 최소로 하는 세타 0와 세타 1을 찾는 문제. 근데 이것을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벡터의 투놈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형 대수에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AX와 B, 이제 칼럼 벡터이고 이것이 행렬이고, 또 칼럼 벡터에 이것을 계산하면 역시 칼럼 벡터죠.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 모든 요소들을 놈이니까 투놈이니까 다 그 엘리먼트를 다 해서 엘리먼트 와이즈 서메이션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대부분 할 때는 A라는 문제 그 문자를 썼었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옵티멀한 솔루션은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라는 거를, 여러분들 요 정도는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리고 이 식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도 기억이나 또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바꾸면 여기가 y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세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옵티멀 솔루션이고, 이것이 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제곱이니까 제가 여기 정답이 있으니까 이 식을 따라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건 결국 하나의 칼럼 벡터입니다. 칼럼 벡터의 투놈의 제곱이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내적과 같게 되고, 내적은 이렇게 원 벡터의 트랜스포즈의 원 벡터를 벡터로 곱하면 이게 같습니다. 한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여전히 따져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각각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곱했을 땐 트랜스포즈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y 그대로고, 그대로 해서 다 곱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x, a는 주어진 거고 y도 주어진 거고,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이 경우에는 x 트랜스포즈 x가 있고 중간에 어떤 행렬이 있는 식이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A 여기에 트랜스포즈인데, 여기를 보면 얘는 A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는 역시 A 이렇게 먼저 하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니까, 그래서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렇게 풀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 트랜스포즈 x에 관한 거니까 트랜스포즈가 있고 뒷부분에 있는데 요에서 식이 오니까 뒷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여기는 그냥 x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가지고 오면 요 식에서 가지고 오면 그냥 a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있는 이거의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 Y가 온 거고,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상수 x에 관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결국은 트랜스포 같으니까 2배, 그리고 여기도 결국 같으니까 2배. 그래서 결국은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Y, 이것은 역행열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엄밀하게 역행열의 존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최적화로 의미가 있게 그 차를 디스턴스를 또는 에러를 최소로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행렬 또는 벡터로 표현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 가장 잘 데이터 포인트를 피팅하는 이 두 개를 찾을 거고, 이게 이제 세타가 제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으니까 이 세타를 활용해서 직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식이고 제가 x, y 이렇게 데이터를 mp.array로 주어지고 리쉐입을 한 이유는 결국은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칼럼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y도 요 리쉐입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여기 -1의 의미라는 것은 여기를 1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데이터 수에 맞게 제가 특별히 이 데이터 포인트가 예를 들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다섯, 13개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reshape 13,1이지만 1이라는 것을 알면 여기는 저희가 특별히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1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A 행렬을 빌드업을 하고 Y는 주어진 거고, 그래서 A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다 1로 표현을 하고 여기가 X가 Y겠죠? 이렇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A를 만들어서 계산을 할 텐데, 제가 보시다시피 A는 다 1에다가 X를 넣었으니까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M이라는 것은 그 Y의 쉐입이니까 이가 13개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장 쉽게는 이걸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 by 1에 mp.ones라는 다 1이겠죠. 그거에다가 x를 해서 h 스택, h라는 것은 호리존탈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스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트릭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a인데 h 스택을 하는데 x랑 x의 영승을 하면, 그러니까 x의 영승은 다 1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칼럼이니까 다 1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을 트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다시 A인데 A를 넣어서 뭘 할 거냐면 행렬처럼 as matrix처럼 간주를 해서 행렬 타입으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A transpose A inverse,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것이고 인버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A transpose Y를 계산하면 세타가 나오고, 그것의 값을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이 두 가지 세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타 0고 세타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가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해볼 텐데 실질적으로는 x, y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플롯이고, 저희가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포인트라고 x 포인트, y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x 햇에 어떻게 했냐면 같은 영역 0에서 5 사이에 0.01 간격으로
x 플러스를 하기 위한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고 세타 not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xp를 해서 yp를 이제 직선이 뭐 되겠죠? 뭐 러프하게 한 500개 데이터 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히 500에서 600개 뭐 이렇게 그냥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제너레이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이 직선을 붉은색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화살표한 방향이 사실은 중요한 식인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피겨 사이즈, 폰트 사이즈, 뭐 레이블, 뭐 리쉐입, 뭐 라인 위드, 뭐 엑시스 그리드, 엑스 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좀 코스메틱하게 플러스를 이쁘게 그리기 위한 필요하시는 뭐 라벨링도 하고 그리드도 넣고 레전드도 넣고 뭐 그런 다양한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플러스 할 때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만 제가 추후에는 자세히 그 코스메틱한 거에 대한 코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리니어 선형 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를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코딩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하는데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머신러닝 기계학습 관점에서의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가 간단히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시간에 그 리그레션 또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처음으로 더 자세히 할 그럴 계획은 없고 리그레션을 한번 간단하게 터치만 하는 이유는 파이썬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미 임플리멘트 모듈화해서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것을 scikit-learn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것은 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형태, 엄밀하게는 클래스의 메소드의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 함수의 형태로 그것을 그냥 불러와서 쓰면 됩니다.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리그레션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그러니까 그 사이클런의 그 함수를 쓸 때도 내용을 좀 알고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클런은 뭐 numPy라든지 scipy 플러스를 위한 matplotlib이라는 펑션들 위에 올라가 있고 중요한 것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이 scikit-learn 홈페이지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 바로 가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여기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함수의 옵션들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때그때 보시고 여러분들 프랙티컬리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파이썬에서는 scikit-learn 모듈을 쓰면 된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저도 추후에는 다 scikit-learn의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cikit-learn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그 보시면 리그레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고 이 두 가지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그래서 지도 학습 그리고 반대로 unsupervised learning의 비지도 학습에는 clustering, dimension reduction 에 해당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선형 리니어 알제브라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리그레션을 scikit-learn 모듈을 써서
한번 동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cikit-learn은 일단은 sklearn의 리니어 모델, 지금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불러오고 리니어 언더바 모델 닷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뭐 제가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RG라는 것에 그리고 제가 X, Y는 이미 같은 데이터셋입니다. 그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fit을 하여라, 피팅을 하여라. 근데 무슨 피팅?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라는 이야기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cikit-learn은 모든 학습을 하는 과정이 fit이라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모델을 쓸 건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fit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제가 추후에 클래시피케이션 뭐 다양한 예시를 드릴 텐데 모든 것들이 다 fit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끝났고 그 정보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coefficient 언더바 intercept 언더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세타 1, 이건 세타 0입니다. 그 값이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것이 데이터를 플롯하여라. 그리고 이제 붉은색으로 그 라인을 fitted 라인을 그을 건데 제가 그 전 예제에서는 XP를 먼저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predic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XP에다가 predict를 하면 그게 YP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같은 직선이 나왔습니다.